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 먼저 알았더라면 꼭 했어야 했던 것들 탑 6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 이민을 7년을 준비했지만 막상 랜딩을 하자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순간순간마다 많은 결정을 해야 되었고 참 안타까운 결정을 한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안 했을 또는 했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탑 6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리 알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 캐나다에서 우리의 발이 되어줄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이민 초기에는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고차를 살까 고민하시죠. 하지만 저같이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리스를 짧게 3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리스는 회사에서 다 챙겨주거든요. 그렇지만 랜딩 후에 크레딧 부족 때문에 리스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요. 이럴 때 공인 딜러샵에 가셔서 중고차를 보시고 확인한다 하셔도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자동차를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엔지니어 한 분을 고용하셔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 차가 그동안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세히 한번 확인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어요. 미리 알았든 몰랐든 모두 다 개인 책임입니다. 저도 문제가 있어서 온빛 같은 의견 조정 협회 이런 곳까지 문제를 가져갈 뻔했어요. 이민 초기에는 할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 제가 그냥 번아웃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서 이 딜러샵과 그냥 어느 정도의 협상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새 차를 샀더라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을 텐데 라는 등등의 그래서 저는 무조건 새 차를 사기를 추천합니다. 새 차가 뭐 무조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잘 차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새 차를 사는 거를 정말 추천합니다. 두 번째, 프리 어프로브 없이 집을 보러 다니지 말자. 집을 현금 주고 한 번에 다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 모기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모기지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미리 은행하고 이야기해서 그 값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을 계약한다면 그 돈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모기지 프리 어프로브는 일단 집을 살 계획이 있으면 언제나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집을 사볼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은행 가서 먼저 해야 될 거는 모기지 프리 어프로브입니다. 보통은 이제 집을 한번 사볼 생각이 없더라도 그냥 오픈하우스도 가고 해서 그냥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가면 생각보다 좋은 집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야, 집 사자 해서 막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니면 마음에 드는 집이 별로 안 보이는데 별로 생각 없이 그냥 한번 가볍게 이렇게 찾아볼 때는 은근히 좋은 집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 어프로브 없이 그냥 클로징 데이트가 다가왔다 해서 막 진행하다가 덜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얼터가 아이 뭐 걱정하지 마세요. 모기지 나옵니다. 라는 말만 듣고 사인을 했다면 반드시 모기지가 거부당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넣으셔야 돼요. 한 번 받은 프리 어프로브는 약 90일간 유효한데요. 은행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반드시 저 옵션을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어프로브를 받지 못했다면 모든 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저도 첫 집 살 때는 이런 걸 몰라갖고 이 옵션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얼터가 알아서 넣어줘야 되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 리얼터는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엄청
많이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집을 사시게 된다면 프리 어프로브는 반드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 옵션을 꼭 넣으셔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모기지 거절 사태를 대비해야 됩니다. 핸드폰은 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자. 자, 처음 오시면 핸드폰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핸드폰을 사야지. 이걸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소에는 이 생각보다 좋은 프로모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싱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이 두 날을 선택해서 가서 핸드폰을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는 진짜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조건들로 프로모션이 마구 쏟아집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보통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어설프게 한 5월, 6월 이때 계약을 하게 되면 매번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아까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국에 쓰시던 핸드폰을 가지고 가셔서 일단은 Bring Your Phone 요금제를 사용하셔서 이 핸드폰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 Bring Your Phone 요금제는 보통 요금제에 또 15% 정도 할인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11월 이때까지는 이걸로 사용하시다가 박싱데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딱 되면 그때 딱 좋은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돈을 좀 아낀다 생각하시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 보시면 이 2018년도 벨하고 텔러스에서 진행했던 건데 50% 굉장합니다. 이 굉장히 좋은 조건들의 프로모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참으시면 좋아요. 이야기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제 탑 4, 5, 6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